자, 안녕 반갑습니다. 2016년 6월 16일 6월의 세 번째 목요일입니다. 벌써 목요일이에요. 아이고 시간 빠르다 그죠? 벌써 목요일이니까 내일 금요일이고 이제 주말이고 주말 지나서 다음 주 되면은 20일이니까 중순 지나고 금방 이제 월말 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아침 시황 시작하려 합니다. 잘 들리시면 숫자 4번 눌러보겠습니다. 잘 들리시면 숫자 4번 눌러주세요. 네, 들리시나요? 아침에 1번 올라오고 한 거 보니까 잘 들리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목요일장 아침 시황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슈. 네, 목요일 레드캔들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 봐야겠죠. 자, 미증시 올랐을까요? 빠졌을까요? 네, 빠졌죠. 네, 조정입니다. 자, 다우지수가 이제 조정이 나왔습니다. 뭐 계속 나옵니다.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급락이 아닌 게 다행이에요. 왜 그러느냐? 예상했던 바와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네, 금리 인상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추가 급락은 없었고요. 약간 이제 조정이 있었다. 약보합세 정도, 그 정도의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우의 연봉지수 아래꼬리 길죠? 양봉의 모습, 월봉 그림 간다라면 음봉입니다. 주봉 갑니다. 주봉 어때요? 음봉입니다. 자, 이번 주에요. 일단은 급락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제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어제 코스피나 코스닥도 마찬가지지만 그 외국인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해외 지수입니다.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 다우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흐름상 일단 이번 주 중에 수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돼서 음봉이라면 음봉 내려오고 있다라면 그 주봉상 기준에서 어느 정도 지지라인을 찾아갈 만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버텨주면 그 다음 주에 반등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약간의 반등이라도, 그 추가 급락보다는 약간의 반등이라도, 되돌림이라도 혹은 버팀목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17,500선 이상, 500, 600선 이상에서 마감해 준다라면 다음 주 정도에 한 7, 800 정도 약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간 기준입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거랑 비슷해요. 어제 봤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2평 밑에 약간 내려오는 모습, 쌍바닥 정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일정 시간 지나면 버티고 반등 나올 수 있다. 근데 우상향이라기보다 말 그대로 반등입니다. 17,800 이런 자리, 800이라거나 이런 정도 전후까지만 살짝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당장 날아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추가 급락이 없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우가 17,600과 500선 정도입니다. 600과 500선 정도에서 유지해 준다라면, 버텨내 준다라면 다행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나스닥 연봉상 음봉이죠. 네, 월봉상 음봉입니다. 주봉상 음봉인데 이건 2주간 음봉이 이어지고 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4,800 이하 한번 내려오지 않을까 싶어요. 800 이하 700포인트대에서 지지랑 약간 만들어주면 반등은 나올 수 있겠으나 흐름상으로는 역시나 추가 하락이 나오겠죠. 그죠? 나스닥 일봉 똑같은 모습입니다. 다우와 나스닥 동일한 모습이 이어진다고 했는데 전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평 밑에 한 번씩 내려오고 한두 번 빠진 이후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나 나스닥의 경우는 다우처럼 2평 깨고 이제 너무 세요? 살살 할까요? 알겠습니다. 부드럽게 할게요. 우리 회원님 저 걱정하셔가지고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 두 번째 돌림의 자리가 좀 더 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나스닥이 좀 더 내려오지 않을까. 자, 다우는 올해 초 1월과 2월달 모습 보세요. 1월과 2월달 보시게 되면 쌍바닥 찍을 때 첫 번째 눌림의 자리가 두 번째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스닥의 경우는 두 번째 눌림의 자리가 더 깊어요. 그래서 아마도 나스닥의 경우가 추가적으로 눌림이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뉴욕 마감 갑니다. 뉴욕 마감, 미국의 경제 우려가 커졌다. 막판 급락, 5일째 하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로 5일째 하락이 나왔어요. 15일 현지 시간 기준 뉴욕 증시에서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 500 지수는 전날보다 3.82포인트 떨어지면서 2071.50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존 산업지수 역시 34.65포인트 빠졌고요. 약보합세라고 보게요. 0.2%포인트 빠졌습니다. 나스닥도 8.62포인트 아닌가요? 포인트일 때 8% 아니죠? 오타. 나스닥 종합지수가 8.62%가 아니라 포인트 살짝 내려왔습니다. 4,834.93으로 마감했고요. 뉴욕 증시가 일찍 상승 출발했습니다.
닷새 만에 반등이 있었는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상승 흐름이 좀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몇 개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그러니까 걸림목이라고 할까요? 돌뿌리가 별로 안 높네. 첫 번째 돌뿌리가 뾰족하지가 않네.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러면서 조용히 넘어가면서 스무스하게 상승이 나왔던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지금 아침에 상승 출발한 이후에 좀 눌렀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넷 옐런 FRB 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뭐라고 했느냐. 고용지표가 악화됐고 물가 상승률도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울 거다. 전망 내놓으면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조정의 모습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상승 출발했으나 빠졌다. 자, FRB 예상대로 금리 동결했습니다. 성장률 금리 전망도 내렸어요. 근데 이거는 동결할 수밖에 없던 부분입니다.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금리마저 올려버리게 되면 사람들은 패닉에 다다르게 될 겁니다. 정신을 놓겠죠. 정신을 놓는다. 흔히 말해서 정신줄 놓는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퇴근하고 저녁에 혹은 밤에 뉴스를 찾아보는데 뭐 네이버라고는 다양한 뉴스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만화도 보게 돼요. 네이버 이렇게 만화, 네이버 웹툰이 참 잘 나갑니다. 거기 보면 정신줄인가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정신줄 놓지 마 그런 거 있는데 흔히 말해서 어느 정도 충격을 딱 받게 되면 사람이 정신줄 놓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브렉시트까지 브렉시트 우려까지 있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려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죠. 그걸 막기 위해서 금리를 동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률과 금리 전망을 낮췄다. 기대를 안 한다는 얘기죠. 기대 안 한다라는 얘기로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서 금리를 안 올리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정책위원들의 올해 기준금리 인상 전망은 0.875%로 이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연내 2회의 인상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쵸? 2회입니다. 올해 1회 금리 인상 예견한 정책위원 수가 1명에서 6명 늘었다는 얘기고요. 3번 이상 인상 예상한 수가 7명에서 2명 줄었다고 합니다. 한 2번 정도가 되지 않겠나라는 얘기 나와주고 있고요. 시기는 거의 7월이나 9월 정도 얘기 나옵니다. 7월, 9월 정도 얘기 나와주고 있고 실제로 FRB가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다. 그러니까 아마 9월 정도가 되지 않나라는 분석이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죠? 경기 지표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7월도 어렵다. 그러니까 한숨 돌렸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자, 옐런 의장 고용지표 악화, 브렉시트, 물가 부진의 금리 동결 했던 얘기죠. 그거 정된 얘기입니다. 5월 산업생산 전월비 0.4% 하락, 제조업 2년 4개월 만에 최대 감소됐다라고 나와줍니다. 자, 금리 동결에 낙폭 키웠다고 하죠. 금값 시간에 걸려서 $1,300 돌파. 그러니까요. 안전자산이라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금값입니다. 주가 빠지고 그리고 이제 브렉시트 얘기 나와주고 하니까 금이라도 사놓자 이렇게 된다고 했죠. $1,200대였는데 $300 넘어갔대요. 와, 시간에서 대박. 금값으로 보면은 진짜 오래되긴 했지만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갈 당시에 저희 어머님이 입학을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금반지를 한돈을 해주셨거든요. 그 당시에 학교 들어갈 때 당시에 금반지 한돈을 딱 해줬는데 그때가 한돈에 7만원인가 8만원이었어요. 7만원 8만원 정도. 물론 지금의 시기로 본다라면 거의 20년 정도 아니고 10만원 됐죠. 거의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7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금 한돈에 한 20 얼마죠? 한 3배, 2배 이상 올랐죠. 2~3배. 7만원, 20몇만 원이니까 금액으로 치면 3배인데 200% 이상 올라간 겁니다. 근데 시기가 굉장히 기니까 지금 굉장히 상승폭이 많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지금 그 폭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과 우려들이 그거 상승폭을 키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럽 증시 5일 하락 끝에 상승 반전, 미영국이 0.97% 상승입니다. 참 웃긴 게요. 영국 문제인데 영국이 올랐어요. 다른 지수 같은 경우도 좀 오르긴 했지만 다른 국가의 프랑스와 독일 지수는 하락폭이 컸죠. 그만큼 1% 전후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유럽의 주요 증시는 브렉시트 가능성 커지면서 4~5일간 하락세를 유지했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높아지면서 장기간 하락에 대한 반발세가
반발 매수세가 나타났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신다면 어떻게 됐느냐? 일단은 미국 경제 우려 커졌고, 그리고 기준금리는 동결했다. 그러나 지표가 좋지 않다. 그래서 결론은 조금 하락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국내로 갑니다. 이제 코스피 코스닥 갈게요. 자, 코스피 연봉지수 티 안 나죠? 네, 월봉 갑니다. 월봉 음봉이에요. 어제 이제 14일날 그저께였죠. 14일날 종가보다 어제 종가가 좀 내려왔을 거예요. 약간 코스닥은 올라왔지만 코스피 주봉상 그림 보시게 되면 조금 더 눌림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얘기했을 겁니다. 하락이 나오지만 이번 주, 그러니까 어제 수요일 정도예요. 수요일 정도가 수요일이나 목요일 해가지고 그 시기쯤에서 이제 저점 혹은 지지라인을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했습니다. 만들어갈 만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아랫골이 살짝 나왔어요. 다음 정도는 약간의 반등 한번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기대가 돼요. 일봉상 그림 보시게 되면 똑같은 그림이죠. 다우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비슷합니다. 이 평을 살짝 깼던 자리에서 쌍바닥통도 가능성 약간 만들었습니다. 자, 코스닥 연봉이에요. 발견 생양봉, 월봉, 음봉, 주봉, 음봉입니다. 700을 깼죠. 694포인트 깼지만 이틀 전 종가보다는 올라가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좀 상승 약간이지만 약하게 올라갔지만 상승이 약간 있다. 그리고 2평 밑에 빠진 다음에 약간 쉬고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크게 무너지지 않은 건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안 좋은 얘기 들려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네, 신용입니다. 신용. 개인들이 빚을 내서 코스닥군에 대한 매입을 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좀 부담감이 생겨요. 그쵸? 네. 그게 약간 이제 그 시기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뭘 안 해요?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글 적어 드릴게요. 소리나 화면이 나오지 않는다면, 나오지 않으면 F5 누르시면 됩니다. 부드럽게 할게요. 최대한. 자, 소리가 안 나거나 화면이 안 바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F5 한 번씩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 고침하면서 소리 혹은 화면이 전환되고 방송이 정상적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은 좀 악재가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신용잔고량 4조가 넘었다고 하죠. 잠시 뒤에 기사 있기 때문에 그 내용 볼게요. 자, 기사 오늘은 11개 가져왔습니다. 우리 57분 정도의 마이크 넘겨드리죠.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 2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정상적으로 할 거예요. 네, 잠시 뒤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유럽 증시 일제히 반등, 낙폭 과하다. 따른 반발 매수. 자, 유럽 주요국 증시가 하락 행진을 마감하고요. 엿새 만에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엿새 만에 반등을 했다고요. 금융에서요. 네, 금융에서 이렇게 지수를 보면 돼요. 잠깐만, 이거 볼게요. 이렇게 금융에서 지수를 보시게 되면 해외 증시입니다. 다우,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니케이, 상해종합, 항생, 영국, 프랑스, 독일. 전일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좀 오르긴 했어요. 물론 다우, 나스닥, 필라델피아를 빼고 네. 영국과 프랑스, 독일, 항생, 상해, 니케이 다 아직 몰랐죠. 네. 하락폭을 그동안 키웠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반등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영국 런던 증시 FTSE 100 지수가 전날 대비 0.73% 올랐습니다. 왜 올랐다고요? 때문에 반등이 있었다고요? 하락폭이 컸었기 때문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개평을 준다 그러죠. 개평 준단 말 합니다. 뭐 가족끼리 혹은 친척끼리 고스톱 친다거나 혹은 뭐 이제 놀러 가가지고 이제 놀잖아요. 게임 하잖아요. 물론 돈을 많이 걸면 안 됩니다. 이건 도박이기 때문에. 많이 걸면 도박이에요. 근데 뭐 점십 하는 거는 뭐 도박이 아니겠죠. 근데 점십 점백 하다가도 갑자기 돈이 막 몇만 원씩 까먹고 가면은 사람의 기분이 나빠요. 아시죠? 그래서 너 5번 연속 졌구나. 안 되겠다. 개평 좀 줄게. 라고 좀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그런 분위기. 증시가, 해외 증시가 4일, 5일 연속으로 조정, 하락, 뚝뚝뚝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개평 좀 줄게. 지수 반등 좀 나와라. 라고 반발 매수와 함께 되돌림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낙폭과대, 낙주매매라고 합니다. 그런 종목들에 대한 매매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게 하나의 기법입니다. 자, 그런 흐름에서 하락폭이 컸었다, 과대하다, 브렉시트입니다. 여기 표시해드릴게요. 보기 편하게. 브렉시트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능성입니다. 그것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능성만으로
주가 하락의 폭이 크다.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하락세가 이어졌는데요. 단기 납부 과대를 통해서 금리 인상 일단 지연될 거다는 얘기와 함께 반등이 있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잠시만요. 두 번째 기사. 쥐꼬리 이자에서 배당주 매력. 보통 이제 배당주 같은 게 엄마를 많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참고할게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쥐꼬리 이자 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 이제 이자가 너무 싸죠. 네? 이자 너무 싸요. 기준금리도 이제 낮췄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낮췄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0.9%, 뭐 8%, 7%막 나옵니다. 0%대 초반이라고는 이제 거의 뭐 마이너스라고 얘기하죠. 왜냐면 물가 상승률에 비하게 되면 하락이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 얘기하게 되는데 쥐꼬리이자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당주 매력이 올라가고 있다. 보통 배당주 같은 게 연말을 많이 봅니다. 9월, 10월 해가지고 연말에 12월 달 결산 보면 많기 때문에 그때 기준에서 잡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다시 여름에 6월 전후해가지고 다시 배당주를 지켜보자. 중간 배당도 있고 연말 배당하기 전에 지금부터 잡아간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배당 수익률 1.7%래요. 금리가 0%, 1%대 미만이니까 금리 추가됐죠. 저성장과 함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배당 투자의 매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1% 초반인데 비해서 배당 수익이 1.7% 안팎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 배당주가 주가가 유지가 되면, 그러니까 주가가 안 변하면요. 주가가 안 변하고 배당만 준다 그러면 맡기면 돼요. 근데 주가는 변합니다. 오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해요. 오르면 다행이지만 배당을 1.7% 주는데 주가가 3% 빠졌어요. 마이너스죠.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런 시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금 배당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21조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올해 코스피 전 종목의 현금 배당액이 2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코스피 현금 배당액이 2014년 1년 전보다 24% 늘어난 15조 7천억이고요. 작년에도 20조 4천억으로 30% 증가했습니다. 상장사 현금 배당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뭐 때문일까요? 정부의 정책 때문입니다. 배당 확대 정책이에요. 정부가 2014년 말 내수부양책 일환으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의 원천 징수세율을 9% 낮추거나 분리과세를 가능하게 해서 기업의 배당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어떤 얘기 했었냐면 여러분들이 자금을 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 주식만 한다, 100% 부동산만 한다, 100% 채권만 한다 라는 게 아니라 분산을 좀 하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저기 그 엔젤 투자자를 원하는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고요. 초기 창업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의 지분을 확보해 두는 거야. 그리고 배당을 받는 겁니다. 물론 선별하는 굉장히 어렵겠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좀 키워야 돼요. 그런 눈을 그렇게 키워놓고 지분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해 놓게 되면 그 지분을 통해서 연말에 배당이 나오는 것들. 짭짤하다는 거죠. 짭짤하다. 네. 상장사도 괜찮겠지만 상장하기 전에 미리 상장 이전 IPO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제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 그런 회사들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런 회사를 좀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회사의 그 향후 비전이라거나 이런 것들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지분 확보도 나중에 자회사로 편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그 방법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아이디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도 이런 것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배당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배당 수익과 매매 차익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코스피 배당금 배당 성향 추이 나와 있죠. 현금 배당 성향이 늘고 있어요. 늘고 있습니다. 점점 늘고 있고요. 배당 노리고 있는 투자자라면 지금의 투자 덕기다라고 요즘에 증권사에서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요 배당 지수들이 월별 수익률 보게 되면 가장 좋은 달이 7월이에요. 실제 코스피 배당 성향 50,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 기초로 월별 평균 수익률 계산하게 되면 7월이 3.3%로 가장 높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다음 이제 비즈니스 투자하는 개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스닥 신용융자 4조 넘었대요. 4조 넘었어요. 그 시간에요. 거시갑니다. 자, 지난해 7월이 최고치예요.
3조 4,700억대부터 시작해서 3조 3,500이 최저에서 지금 4조 원을 돌파합니다. 브렉시트 우려 등 불확실성 때문에 증시가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개미 투자도 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 투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뭐라고 했냐면 요즘 같은 분위기에 주식을 많이 이제 뭐 100% 몰빵하면 안 되겠지만 비중을 크게 신다라거나 장기로 간다거나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시장의 흐름이나 분위기를 보게 되면 터지는 자리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현금 보유량을 좀 유지하고 확대해라. 단기적으로 투단타, 단타 대응으로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시장의 분위기 좋아지면 그때 이제 잡아가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잡아올 종목도 있긴 해요. 지수와 별개로 움직이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야 문제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무리에게 개별주 모아갈 필요 없다. 현금 외에 신용이나 융자 하될 필요 없다라는 말씀 좀 드렸어요. 그죠? 자,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요. 코스닥 시장의 신용 융자 잔액이 지난 14일 4조 68억을 기록했고요. 연중 최고치입니다. 자, 지난해 7월 31일 4조 143억을 돌파한 이후 11개월 만에 다시 4조 돌파가 나왔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회원님들은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굳이 그럴 필요 없으십니다. 네, 왜? 들었으니까. 엄마, 뭐야? 갑자기 영어 나오네. 자, FOMC 성명서입니다. 이게 전문입니다. 미국 6월 FOMC 성명서. 네, 이게 한번 간단히 볼게요. Information received since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met in April indicated that the phase of improvement in the labor market has slowed while growth. 어렵네요. 이건 몇 년 만에 읽는 거예요, 영어를. 야, 영어 공부 좀 해야 되는데 한참 몇 년 만에 영어 읽어보려고 하니까 발음이 안 나옵니다. 근데 쭉 보시게 되면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뭔가요? 금리 인상 시기가 아직 이르다. 천천히 해야 될 것 같고 올해 한 번에 2번 정도 한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러분도 발음 좋은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요거 다음에 이제 기사 정리 등에 있으니까 그거 보도록 할게요. 자, 세계로 뻗는 K바이오 이젠 시작이 다가옵니다. 바이오 의약품 산업이 국가 미래의 핵심 먹거리 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자, 세계 시장을 겨냥한 한미약품의 대규모 기술 수출과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손에 잡히는 성과를 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미약품 틈새 시장 전략과 함께 셀트리온 패스트 팔로워 정책이 관련 시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한국형 바이오 모델이야. 우리가 이제 K-푸드, 그러니까 금리 동결했던 내용 아닙니까? 어이구 회원님 멋지시네. 바로 직독시켜야 되시네. 멋집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K-땡땡 해가지고 많이 붙습니다. 한류라고 하잖아요. K-팝, K-푸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K-바이오입니다. 이제 신약이다.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많이 지원을 합니다.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하죠. 국가 지원 사업과 함께 정책 관련해가지고 지원한 게 뭐냐? 제약산업에 대한 육성 계획, 신사업에 대한 지원책입니다. 흔히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신사업 개발과 함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국가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지원 사업 중에서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돈을 돌려받지 않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그런 게 필요 없어가지고 제가 얘기해 보려다 말았는데 이제 업력이 얼마 안 됐고 이제 벤처를 시작했다라거나 그런 기업 중에서 신기술이나 이제 일자리 창출이 충분히 가능한 업종이 있다면 국가 지원으로 자금을 줍니다. 그냥 이자도 안 받고요. 원금도 안 돌려받아요. 뭐야? 진짜로?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그런 식으로 국가 정책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물론 이 기업들한테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국가에서 작년에 9천억인가를 이제 그거를 배정했다고 합니다. 뭐 1조 좀 안 되게 9천억 정도 배정했다고 하는데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돈을 돌려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자도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일자리 창출이 되면 돼요. 일자리 창출과 함께 그 사업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다라면 지원을 충분히 해주겠다. 육성계획 연구개발 예산을 2017년까지 뭐 5천억 그리고 국가 일반 기업들 포함해서 1조 이상
늦는다라는 얘기 나와줬는데요. 그게 이제 제약에도 포함된다는 거죠. 국내 바이오 업체가 요즘에 기술 수출을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얘기도 보게 되면 기술 수출권 얘기 나와주면서 막 급등했죠. 날아갔습니다. 갭상승 나오고 상한가하고 터지고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국가 지원책 로 인해서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이오 코리아 세계로 간다 함경 바이오 모델 기반 신약 도전 얘기 나와줬는데요. 기술 수출 현황을 보시면 LG생명과학이 97년도에 팩티브 항생제입니다. 최근에는요 한미약품이 많이 나옵니다. 한미약품 2015년도에 무려 4개나 나왔습니다. 퀀텀 프로젝트 지속형 당뇨치료제, HM1225A 당뇨 및 비만 치료제, HM61713 내성 표적 항암제, HM7124 면역 질환 치료 등등 나와 있는 거 있는데요. 제약 규모도 계약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예전에 97년도에 434억 정도였죠. 그 이후에 커지면서 3천억, 4천억, 5조 원 규모까지도 늘어납니다. 최근에 했던 것들이 이제 얀센과 했던 것들이 이제 1조 원 정도고요. 산오피 했던 게 5조 규모인데 점점 그게 규모가 커지고 있고요. 더 확장될 겁니다. 얘기했죠? 왜 제약산업, 의료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얘기했습니다. 뭐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나이를 먹습니다. 모두가 나이를 먹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지만 과거에는 일찍 돌아가셨죠. 환갑 지나면은 진짜 한 70년대 80년만 해도요. 환갑 지나면은 나이 많이 먹었다라고 해가지고 잔치했잖아요. 요즘 환갑 잔치 하나요? 가족끼리 거의 밥 먹고 마는 것 같은데 칠순에도 하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 그러고 보니까 그게 있었네. 그런 게 있었네요. 최근에 저희 고모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 충격이 있어가지고 고모도 몸이 안 좋다고 하시고 아버님도 좀 충격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약간 그게 있었나 보네. 그게 있었나 보다. 85세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옛날 같으면 오래 살았다고 하셨는데 지병이 없으셨다면 더 오래 가셨겠죠. 80, 90 이상 산다는 얘기죠.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돌아가셨던 분들 보시게 되면 병으로 인한 게 아니라 연세가 들어서 가시는 분들, 하늘 가시는 분들 보시게 되면 거의 8, 90대 이상입니다. 근데 이게 한 10년 지나면요. 이제 90대 혹은 100살 요때까지 사시면 남는다는 얘기예요. 유병장수 시대다. 그러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약도 먹어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되고 해야 한다는 얘기, 요양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약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 내용으로 제약주들을 많이 밀어주고 있고 성장이 더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 FRB 전문 봤잖아요. FRB 기준금리 동결입니다. 성장률 금리 전망 내렸다. 아까 우리 영어로 된 거 있죠? 그거 보면 요거란 얘기예요. 아까 봤던 영어 전문이 번역하자라면 요거다.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기준금리 전망도 하향 조정, 금리 인상이 더욱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미국 FRB가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열어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까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다 아시죠? 여러분 다 읽어봐 아시겠죠? 그 내용입니다. 다음 먹거리 얘기인데요. 이제 먹거리 산업 관련입니다. 시장의 규모에 대한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규모와 함께 먹거리 관련 얘기인데 4조 2천억 정도의 밥그릇 시장, 급식 시장입니다. 예전에 급식 시장이 이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 커졌느냐? 저 때만 해도요.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도시락 싸갖고 다녔죠? 근데 언제부턴가 한 10년 넘었어요. 하긴 제가 졸업한 지가 벌써 20년 돼가니까 한 10년 전부터 해서 뭐가 나오느냐?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는 거 무겁다, 혹은 귀찮다, 혹은 이게 또 이제 반찬이라거나 도시락에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이들의 차별성이랄까, 차별화가 될까요? 그런 것도 되고 애들이 좀 거시기하다 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해서 기타 등등의 다양한 이유로 학교에서 급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전 학교까지 급식을 할 거예요. 학교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한참 안 돼가지고 급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구내식당이라는 게 있죠. 구내식당이 있고 거기서 이제 급식을 하게 되는데 학교 차원까지 확대가 되면서 그 시장이 더욱더 확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쵸? 급식 시장에 지금 영토 전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성, 웰스토리,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빅3 수주전이 있다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이제 중국과 베트남 해외 진출까지 가죠.
아직도 저기 아직 개발도상국이라거나 우리나라보다 조금 이제 발전이 좀 덜 된 국가들을 보시게 되면 도시락을 어떻게든 싸가서 먹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점차 급식으로 다 바뀌어갈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쵸? 자, 그렇다면 아직 개발도상국이라거나 우리나라보다는 덜 되어 있는 베트남이라거나 이제 이쪽으로 넘어간다라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수주전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얘기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보세요. 삼성생명 급식사업장 델리코트 많이 유명합니다. 삼성 웨스토리 헬스기빙 데일리케어 그 다음에 베트남의 SAVT 삼식당 전경 나와 있는데 푸드 서비스 업계가 기업, 공장, 병원, 골프장, 휴게소, 학교 등등 사업장 수주를 위해서 저염의 저지방 건강식 기본에다가 맞춤형 병원치료식, 노인식 등 차별화된 신메뉴를 개발하면서 그 영역을 확실하게 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머, 이건 꼭 따야 해. 빅3 수지 열전입니다. 위탁급식 시장이 삼성 웨스토리와 그리고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CJ프레시웨이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 보신다라면 삼성 웨스토리가 1등이에요. 1조 7천억대, 아오미 1조 4천억, 현대그린푸드 2조 원. 근데 가장 유명하거나 여러분들이 알만한 것들은 이제 현대그린푸드가 가장 유명하고 얘기도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주식 관련해서도 증시 관련해서도 현대그린푸드 영향력이 있죠. 신세계푸드와 CJ프레시웨이 등등 포함이 되고 있는데 여기 CJ프레시웨이가 2조 720억 더 막 크네요. 이게 2등이네. 이게 1등이네. 이게 현대그래프 1등이네요. 이게 1등 맞네요. 역시 현대가 1등이고요. 그 다음이 CJ, 그 다음이 요 삼성 웨스토리 가는 것 같습니다. 매출이 가장 높은 것이 삼성 웨스토리라고 하는데 푸드 서비스 기준에서 가장 높은 거예요. 매출 액 자체는 다르지만 요 부분에 가장 크다 나와주고 있고요. 빅5의 푸드 서비스 업체 주요 사업장 현황입니다. 삼성 웨스토리는 NC, NHN, S홀 등 750여 개, 아오미, 포스코 등등. 현대그린푸드 보시면 신한생명과 강남생명 병의원 쪽에 많이 묶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급식업체 시장들이 어떻게 선점을 하려고 치열하게 보고 있다. 그러면요, 차별성을 좀 가져야 돼요. 차별성이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무조건 이제 레드오션이라고 해서 치고받고 가격전쟁 킬러 포인트가 뭐냐 이런 거 봐야 되는데 크게 다 가격으로만 갈 수 없습니다. 맛도 중요하겠지만 뭐가 필요해요? 뭔가 남들과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령시대에서 실버식 혹은 또 뭐가 있었습니까? 아까 몇 개 있었는데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 건강식이라거나 실버식이라고 이런 것들 이런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올리겠다는 거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얘기 들려오고 있고요. 국내가 좋기 때문에 이제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 진출도 잇따르고 있다. 진출국가 삼성 웨스토리가 2012년도에 올라왔고요. 아오미 2010년도, 현대그린푸드가 유럽 아랍에미리트, 중국, 쿠웨이트, 멕시코 같은 경우 예정입니다. 사업장 같은 경우 보신다면 역시 삼성이 좀 많죠. 삼성이 좀 많이 나와 있고요. 선점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창업을 하게 된 먹거리 창업 많이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 생활하는 데 가장 필요한 거 뭐 있어요? 의식주입니다. 먹고 자고 입는 거. 그죠? 입는 거 같은 경우는 경쟁이 크고요. 이미 대기업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쉽지가 않아요. 소규모를 하기 외에는. 그리고 자는 거 집이죠. 비싸요. 지으려면 비싸요. 근데 할 수 있는 거 싸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먹거리입니다. 그리고 그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요, 무슨 알약 하나 먹으면은 배가 부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밥을 먹습니다. 왜? 이건 사람의 행복을 느끼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먹거리 관련해가지고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대륙에 부는 건자재, 한류 열풍입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국내에서요, 작년에요, 건자재 업종들이 상당히 상승폭이 컸어요. 증축에 대한 허용이라고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컸었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한 것 같고 시장이 좀 그시기하다라고 해서 이제 해외로 좀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해외 진출 한다는 얘기를 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업체들 굉장히 품질이 좋습니다. 아이들도 괜찮고 그래서 상품들이 해외로 진출을 하고 있다. 중국 시장 공략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회사채 활성화 방안입니다. 회사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얘기 나와줬는데 양극화에 대한 해결보다는 뭐가 필요해요? 파이 키우기. 파이가 크면
나눠 먹을 것도 많습니다. 그쵸? 일단은 파일을 먼저 키운 이후에 나눠 먹자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A급 회사채 수요 부족 해결책이 제시 못한다. 기대 못 미쳤다. 과욕 부리지 않고 실현 가능한 대책 위주로 제시하자 의미는 있다라는 얘기 나왔었는데요. 기업의 전체 재산을 포괄적인 담보로 인정하는 기업 담보권 제도도 뭐 등등 포함하고 있다라고 해서 시간이 벌써 55분이네요. 빨리 갈게요. 자, 6월 배당주 매수 적기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금리 대비 6배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영풍재지가 배당 수익이 10%까지 올라가요. 진양화학이 9%까지 올라갑니다. 맥쿼리 같은 경우는 8%대. 엄청나죠. 그죠? 은행 금리가 기껏해야 뭐 2%? 응? 그리고 한 달에 10만원 정도밖에 못 주고 이런 제한이 있는 그 저축은행 금리 같은 경우도 7% 주고 있는데 보통 2% 미만 1%대예요. 네, 오늘은 합니다, 회원님.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정상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기준금리를 3배 이상 초과하는 배당을 주는 종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 내용들은 녹화되어 있으니까 오늘 시황을 통해 다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한번 참고해서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7월보다 언제? 9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연내 한 번이나 2번 정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두 번 정도 본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7월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9월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투자증권사 예상인데요. 아까 나왔던 얘기 동일합니다. 당장 7월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손도 돌려가지고 한 9월 정도에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예상이 된다라는 기사고요. 시간이 이제 56분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57분 다 돼가고 있죠.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요, 준 주말이에요. 내일 금요일이죠. 금요일부터 주말 시작이라고 봅니다. 어제 매도하셨다라면 내일 돈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주말에 여행도 가시고 가족끼리 맛있는 거 드시고 하시고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종가 배팅. 금요일 종가 배팅이 매력이 있습니다. 금요일 종가 배팅 준비하기 위해서 현금 좀 확보해 두십시오. 자, 이제 57분이고요. 선재공인님께 마이크 넘겨 드릴 겁니다. 오늘 목요일 방송도 선재공인님과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8시 20분 아침 시황 그리고 오늘 VI방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선재공인님 마이크 넘겨 드립니다.